안녕하세요, 조다시님. 네, 월요일 중요 부동산 키워드 뉴스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간 시작이라서 뉴스를 빠르게 훑어보고 그리고 중요 청약단지 그리고 줍줍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초한 예상단지 평균 1억 6천만 원, 제초한 환수법 3월 시행 여당은 폐지 추진 중. 아직 여야랑 이게 지금 계속 심의 중입니다. 네. 그리고 부가 예상단지 6월 기준 전국 68개 단지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균 1억 6천만 원. 그래서 꽤 되네요, 이게. 정확히 그 전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초안이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어가지고 네.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는 거예요. 징수하는 거죠, 그냥. 징수한다. 네. 이익이 나면 뭐 1억이 이익이 났다. 네. 그러면 거기서 뭐 얼마 내라. 이거예요. 네. 약간 삥 뜯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2006년도경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도입이 됐다가 유예가 됐어요. 그리고 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활을 하죠. 네. 그래서 재건축 조합 이익이 평균 8천만 원 넘을 경우에 이제 세금을 환수하자. 그래서 그 금액별로 징수 비율이 또 따로 있어요.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죠. 네,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집값이 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나는 제초안을 부담을 다 했는데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쵸. 나는 돈까지 냈는데 집값 하락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중과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실현 소득을 과세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생긴 게 장기 보유 감면율이 생겼어요. 장기 보유 감면율. 네. 그래서 뭐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20년 네. 이상 되면은 그 기간에 따라서 그 비중을 높여줍니다. 부담률을.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거기서 내가 집 하나라서 오래 사신 분들은 거의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줄어요. 근데 집값 고점일 때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로 이제 잡으신 분들은 꼭대기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그쵸.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증여 7년 만에 최저랍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8%였고 2017년 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6.2%의 비중을 보였다. 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종부세랑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어서라는 내용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저 수준이 됐다. 네. 근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쵸. 이 높은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도 높아지는 거고 취득세 비중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죠. 저 같아도 안 하죠. 네, 굳이 그 비싼 세금을 그렇죠. 더 내면서까지 증여를 할 필요성을 그렇죠. 차라리 집값이 뭐 폭락할 때가 온다던가 집값이 낮아질 때 네, 그럴 때 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뭐 배우자한테 증여하거나 네. 이런 방법을 쓰지 집값이 지금 높은 상태에서 저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는 증여 안 해요. 그쵸. 네.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낮아진 상태에서는 이제 증여를 하죠. 네. 네. 그런 거랑 같은 원리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영끌종 눈물의 경매 서울 아파트 9년 만에 최고치다. 그래서 9월 169건에서 10월 380건으로 이제 급증. 노원은 유찰이 많은데 강남 3구는 헐헐이다. 그래서 영향은 고금리랑 대출 규제가 맞물렸다. 네, 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거 며칠 전에 봤었던 내용인데 네, 이게 조금 더 약간 내용이 업데이트돼서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보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380건이랍니다. 진행 네. 건수가. 네. 그리고 낙찰가율은 올라갔지만 낙찰률은 내려갔다. 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 지표상으로 낙찰률이 내려갔으니까 시장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경매 시장도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 외곽 지역은 사람들이 잘 거들떠 안 본다. 네. 중요지나 핵심지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경매가율, 감정가율 100% 이상에도 낙찰을 받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좋은 물건을 잘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네.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이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점 매수? 그렇죠. 네. DSR 2단계 시행 2달, 주담대 20% 급감. 그래서 5대 은행이 그렇고요. 가상금리가 올리고 비대면 대출 판매까지도 중단했다. 네, 금감원에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내년에 영업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
눈 감고 으름장 노니까 이제 은행들이 그냥 알아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풀릴 거다. 네. 이런 대출 제한, 뭐 대출 규제 이런 정책들은 오래 가지 못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전국서 매매 전세값 가장 많이 떨어진 이곳이 어딜까요?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랍니다. 네. 근데 세종시가 2020년, 21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답니다.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가장 많이 떨어졌다. 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대전에서 말씀드리는 곳이 둔산하고 세종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뭐 1억씩 쳤던 뭐 이제 대구 같은 곳들 네. 그런 것들도 잘 눈여겨보면 찬스가 보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약홈에 가서 보시면 맞네요. 지금 중요하게 볼 곳이 이제 검단이죠. 검단은 인천에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네네. 그리고 곤지암역 제일 풍경채가 있는데 곤지암을 볼 게 아니라 이쪽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광주역의 일대에 분양하는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입지 차이가 현저히 나고요.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유를 이제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줍줍연장으로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브릿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단 신도시 잠깐 볼게요. 네. 검단 신도시 지금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미분양 100%. 댓글이 미분양 100% 네. 그렇게 되겠죠. 청약통장 쓸지 말랍니다. 줍줍 하시는 거예요. 청약통장 아까워요.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쭉 보면은 이게 평면이 작은가 봐요. 보고 오신 분들이 조금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아 갔다 왔는데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거기 하지 말고 뭐 계양 대장 입지 나올 거고 검단 내에서도 중요 입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입지를 이제 보면 마전역에 가깝고요. 네. 여기거든요. 네, 여기고 마전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검단에서 지금 103역이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저 인천 1호선이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약 한 1.1km에서 1.3k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얘가 지금 5.7억. 근데 여기 지금 분양했던 제일풍경채 중흥 S클래스가 여기서 약 한 500m 정도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5억 초반.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10% 이상 차이 나죠.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검단에서 지금 1단계 지역에 보시면 여기 지금 101역이 들어오는데요. 101역에서 1km 지역에 있는 이 신한 인스빌 이런 것들이 5.6억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101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거의 많이 됐고 네. 중심 상업 지역들도 지금 속속 들어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1km 지역이라 그러면 여기가 주변 편의시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 같으면 차라리 여기를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또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도 뭐 마전역이랑 완전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존에 갖춰진 구도심이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검단 신도시지만 신도시 인프라보다는 지금 기존 구도심 인프라를 이제 누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지가 좀 빠진다. 그리고 이 앞전에 분양했었던 에코비스타가 한동안 미분양이었다. 그래서 이제 완판이 됐거든요. 근데 걔보다도 지금 5천만 원이 더 비싸다. 뭔가 애매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장 쓰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검단 신도시는 청약 통장을 쓰는 게 저도 아까워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유를 이제 보게 되면요. 평택 브레인시티의 전체적인 이제 개발 계획, 공동주택 계획인데요. 현재 이제 분양하고 있는 게 모아 엘가랑 중흥이랑 대강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미분양이었는데 모아 엘가만 분양이 완료고 대강은 85% 정도 분양률이고 중흥은 지금 70% 정도 분양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평택에서 대장 입지를 잡고 있는 거는 지금 고덕 신도시고요. 그리고 지제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덕에서 브레인시티를 가려면 이제 가제지구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가제지구에 지금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요? 와.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제지구인데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전체적으로 지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제지구의 지금 가격들이 지금 4.9억에서 5.2억입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6.5억, 6.4억, 그리고 지제역이 지금 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제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이제 고덕이고 그 다음이 이제 가제 지금 브레인시티인데 브레인시티랑 가제지구랑 지금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차라리 내가 평택에 집을 장만할 거라 그러면 저는 이제 고덕신도시를 이제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지제역으로 가시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나는 기회를 보고 싶다. 그럼 뭐 브레인시티나 가제지구나 저는 이제 괜찮게 보여지는데 미래 가치는 충분하니까 평택이 개발 가치나 그리고 뭐 GTX라든지 두 개 노선이 이제 겹쳐지는 그런 개발 계획들 있잖아요. 근데 가제지구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제일 싸게 잡을 수 있다라고만 한다 그러면 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유는 청약 통장을 쓰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네요. 네. 리스크가 있고 좀 아깝다. 그리고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긴 하지만 또 재당첨 제한 10년이 있기 때문에 통장은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브릿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분양가가 7억 9천, 8억 요 수준이죠. 네네. 근데 지금 주변이 10억, 9억 7천, 뭐 1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정도는 안전 마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모집 공고를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특별 공급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 공급이 지금 해당되는 게 국가유공자 한 세대랑 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이제 3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에서만 저희 필진 전현직 기자 출신의 필진 분들이 올려준 글이 있는데요. 이제 신혼집의 조건. 신혼집을 장만하려면 첫 번째가 뭘로 될까요? 기준이. 저는 아무래도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형편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집? 그렇죠. 뭐 돈이 제일 첫 번째가 될 거고 그다음에 와이프랑 남편이 출퇴근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와이프 출퇴근 그리고 남편 출퇴근 그 지역을 고르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집을 구했을 때 그 집의 이제 인테리어 수준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부부시거나 예비 신혼이시거나 신혼 특공을 쓰실 분들은 요 컬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